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미반도체를 TC본더 하나로만 보고 계신다면 이 회사의 미래를 조금 좁게 보고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TC본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은 이유도 HBM용 TC본더 때문이었죠. SK하이닉스, HBM, 엔비디아, AI 서버 이런 단어들이 한미반도체 주가를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미반도체의 미래를 볼 때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번 수주가 얼마냐? 오늘 주가가 몇 % 올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질문은 따로 있어요. 이 회사가 TC본더 하나로 끝나는 회사냐? 아니면 AI 반도체 패키징 장비 회사로 커질 수 있느냐?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TC본더 하나만 보는 회사라면 고객사 발주가 비는 순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진다면 시장은 한미반도체를 다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미래는 TC본더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가 더 복잡해질수록 더 넓게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몇 나노 공정이냐, 칩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AI 시대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GPU도 필요하고 HBM도 필요하고 CPU도 필요하고 여러 칩을 아주 가까이 붙여서 빠르게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도 필요합니다. AI 서버에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GPU가 계산을 하려면 HBM이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줘야 하고 여러 칩이 서로 끊김없이 연결돼야 합니다. 여기서 연결이 느리거나 불안정하면 아무리 좋은 칩을 써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만큼 만든 칩들을 어떻게 묶고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후공정이고 패키징이고 본딩 장비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한미반도체의 미래를 이 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HBM을 쌓는 장비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를 완성시키는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2.5D 패키징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러 칩을 하나의 고성능 팀처럼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GPU가 따로 있고 HBM이 따로 있고 CPU가 따로 있으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칩들을 가까이 배치하고 빠르게 연결하면 AI 반도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가 바로 2.5D 패키징 장비입니다. 한미반도체가 2.5D TC본더 40, 2.5D TC본더 120 같은 장비를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이름이 몇 개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 HBM 적층 장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공정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미반도체를 HBM 장비주로만 보다가 AI 패키징 장비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 성장판이 훨씬 넓어질 수 있거든요. 고객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HBM TC본더만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객은 메모리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죠. 그런데 AI 패키징 장비로 넓어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볼 수 있고 OSAT도 볼 수 있고 AI 칩을 직접 설계하는 회사들도 볼 수 있고 미국 빅테크의 자체 AI 반도체 흐름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미반도체가 특정 고객사와 특정 장비에만 기대는 회사로 남을지 아니면 더 넓은 고객 지도를 가질 수 있을지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특정 고객사 발주가 잠깐 비면 실적이 흔들리는 회사와 여러 공정과 여러 고객군으로 장비를 넓혀가는 회사는 시장이 보는 프리미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미래성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회사가 HBM 한 사이클만 타는 회사냐? 아니면 AI 반도체 패키징 시장 전체가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 있는 회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BOC COB 본더와 EMI 쉴드 장비도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장비 이름만 들으면 어렵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칩을 붙이고 연결하고 신호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전자파 간섭을 줄이는 공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칩이 많아지고 연결이 복잡해지고 전력이 많이 흐르면 잡음도 생기고 간섭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키징 안에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비들이 같이 중요해집니다. 한미반도체가 TC본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BOC, COB 본더,
EMI 쉴드 장비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가 AI 반도체 후공정 안에서 팔 수 있는 장비를 더 넓혀가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비 이름이 많다고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사가 실제로 선택하느냐예요. 하지만 시장은 이런 확장성을 좋아합니다. 이 회사가 한 가지 장비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생기는 순간 한미 반도체를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HBM4에서 끝나는 회사가 되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계속 다음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HBM4 다음에는 HBM5, HBM6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고객사들은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성능의 메모리를 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와이드 TC 본더 같은 차세대 장비를 준비하는 건 단순히 새 제품 하나를 더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HBM4만 보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HBM에서도 필요한 회사가 되겠다. 이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자들이 한미 반도체를 장기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좋은 장비를 가진 회사인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서도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미래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게 무조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AI 패키징 장비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글로벌 장비 회사들도 있고 고객사 검증도 오래 걸립니다. 장비는 공개하는 것과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사 라인에 들어가려면 안정성도 확인돼야 하고 수율도 맞아야 하고 납기와 서비스 대응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재평가받으려면 말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합니다. 2.5D 장비가 실제 고객사로 들어가는지, BOC, COB 본더가 의미 있는 매출로 이어지는지, EMI 쉴드 장비가 패키징 복잡도 증가와 함께 다시 부각되는지, 와이드 TC 본더가 차세대 HBM에서 실제 선택받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미래성은 기대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숫자로 확인돼야 시장이 오래 믿어줍니다. 그래도 한미 반도체 보유자들이 이 미래성을 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회사가 재평가받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한미 반도체를 그냥 수공정 장비주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HBM, TC 본더 대표주로 다시 봤죠. 그때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재평가가 나온다면 그 기준은 AI 패키징 장비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단순히 HBM 장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후공정 전체에서 장비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회사로 확인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주가 하루 등락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르느냐 빠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한미 반도체의 이름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느냐입니다. HBM 장비주로만 볼지 AI 패키징 장비주로 볼지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을 가진 회사로 볼지 이 차이가 앞으로 한미 반도체의 미래 평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앞으로 세 가지를 같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 HBM TC 본더입니다. 이건 여전히 핵심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받은 프리미엄의 중심이고 앞으로도 HBM4 수주와 매출 반영은 계속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AI 패키징 장비 확장입니다. 2.5D TC 본더, BOC, COB 본더, EMI 쉴드 장비가 실제 고객사와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입니다. 와이드 TC 본더와 다음 세대 본딩 기술 흐름 속에서 한미 반도체가 계속 필요한 회사로 남을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살아나면 한미 반도체의 미래성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첫 번째만 살아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숫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한미 반도체를 단일 장비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수주 나왔어? 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장비 지도가 넓어지고 있어? 까지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래성이 좋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르거든요. 한미 반도체는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은 좋은 뉴스에 크게 움직이지만 확인이 늦어지면 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뉴스 하나만 보고 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주가가 쉬어갈 때 거래 대금이 버티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장비주와 후공정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끝났나? 라고 보기보다 회사의 미래축이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TC 본더 경쟁력, AI 패키징 장비 확장, 차세대 HBM 장비
장비 로드맵,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면 단기 흔들림과 구조적 훼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말만 있고 숫자로 안 나오면 그때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미래는 결국 AI 반도체가 얼마나 복잡해지느냐와 연결됩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르지 않고 PC와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공장, 병원,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연산과 더 많은 데이터 이동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 반도체를 완성하는 패키징 장비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흐름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 장비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유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래성입니다. 다만 오늘 결론은 무조건 장밋빛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미래는 열려 있지만 확인은 필요합니다. 장비가 고객사에 들어가야 하고 매출로 잡혀야 하고 마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진짜로 믿어줍니다. 한미반도체의 미래성은 기대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숫자로 증명될 때 가장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진다는 건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후공정과 패키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돈은 한미반도체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공정, 패키징, 검사, 기판, 전력 인프라, 냉각, 그리고 다시 반도체 대형주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GPU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HBM이 필요하고 2.5D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후공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볼 때는 이 종목이 오르냐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보여주는 변화가 시장 전체에서 돈이 이동하는 방향과 맞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도 이 흐름에 맞춰봐 주시면 좋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미래성을 볼 때 중요한 건 이 회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TC본더에서 시작된 돈이 AI 패키징 장비로 이어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쪽으로 번지는지,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이어지는지, 다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돌아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한미반도체의 미래성을 보면서도 감정적으로 기대만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질 때는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AI 패키징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 돈이 한미반도체에서만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4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뒤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AI 패키징 관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한미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특히 한미반도체처럼 기대가 큰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눌림에서는 기준선을 지키는지, 회복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붙는지, 과열 구간에서는 윗꼬리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미래성이 좋다는 말에만 끌려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처럼 미래성이 큰 종목을 볼 때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만 봐도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HBM 흐름도 봐야 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움직임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분위기도 봐야 하고 환율, 금리,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같이 보려면 이걸 매일 혼자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한미반도체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TC본더 대표주를 넘어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실제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흐름이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반도체 대형주로 어떻게 번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미래는 한 가지 장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BM도 중요하고 2.5D 패키징도 중요하고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도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실제 고객사 선택과 매출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한미반도체를 단순 TC본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장비 회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